자, 오늘 시퀀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퀀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도화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도화지. 그 다음에 화소에 대한 걸 이야기할 건데요. 화소는 뭐냐면 붓의 굵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똑같지는 않지만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앞에 보이는 카메라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를 나타내고 있는 거를 조금 자세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어요. 즉, 두 가지 경우인데요. 카메라에선 점으로 받아들여요. 점으로 받아들이고 모니터에서도 점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모니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액정을 봐서도 알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돋보기로 보면 되고 정말 보고 싶으면 물방울을 묻혀서 모니터에 한번 놔보세요. 그러면 바로 보이실 거예요. 이게 하나의 픽셀이라는 건데 실은 픽셀 이꼴 화소예요. 픽셀 이꼴 화소인데 한글이냐 영어냐 그 차이인데 이 픽셀 자체가 RGB 세 가지 색깔이 하나의 어떤 색감을 표현하게 되죠. 하나의 색감을 표현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주시고요. 그러면 이 화소를 왜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과거에 그, 그 뒤에 배불뜨기 텔레비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배불뜨기 텔레비전이 그 크기가 바로 이 VGA 크기였어요. 640, 480. 지금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요. 요쯤에 살고 있어요. 요쯤에 살고 있고 그전에는 VGA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1998년, 2000년 되면서 이제 HD TV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방송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냐면 HD TV만 해도 사람의 점이라던가 수염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카메라에서는 풀 HD 사이즈로 자르는데 실제로 모니터 기술이 또는 방송 송신 기술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HD 사이즈로 뿐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 가전 회사에서 풀 HD 사이즈를 그 다음에 화면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면이 풀 HD예요. 아주 고화소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이걸 사용하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 풀 HD하고 QHD하고 이게 희한한 혼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S사, 이게 L사에서 만든 건데요. 원래 HD를 이제 기준으로 모든 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HD는 카메라에서 눈에 보이는 크기로 찍는 모든 것을 화면에서 그대로 똑같은 크기로 주사를 해주는데 이 안에 화소, 그 점이 몇 개 찍혔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점이 1280 가로 1280 720개 찍힌 거.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보여주기 위해서 카메라와 모니터의 크기를 동일시하게 만든 FHD. 여기선 더 큰일 났죠. 땅구멍뿐이 아니고 분장이 잘못된 것까지 보이니까 FHD 처음 나온 시기에 드라마를 보면 화장이 떠 있거나 이중으로 돼 있거나 잘못돼 가지고 막 시퍼렇게 돼 있거나 그런 게 다 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업계에서는 정말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가로 1920, 세로 1080개의 그 픽셀로 만들어진 크기가 풀 HD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풀 HD를 사용할 거예요. QHD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S사하고 L사하고 굉장히 가전 경쟁이 심했던 때예요. 그리고 누구게 더 잘났냐. 그런데 여기선 지금 사이즈로 나와 있는데요. 이만한 크기의 2560, 1440개의 점이 찍혔냐 아니면 1220, 1080개의 점이 찍혔냐 그 얘기를 하면 돼요. 균일한 간격으로 하면 크기가 이렇게 나지만 점의 밀집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FHD가 더 선명하겠어요? QHD가 더 선명하겠어요? 당연히 풀 HD죠. 근데 QHD라는 거는 HD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숫자를 세보면 1280 곱하기 2하면 2560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HD와 HD는
그 숨어있던 카메라의 나머지 부분을 보여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FHD가 나왔다 그랬는데 기준이 어디가 되겠어요? FH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의 발전을 보면은 FHD 다음에 지금 4K TV가 많이 나오죠. 4K, 그런데 4K 방송을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4K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K로 찍으면 화면이 엄청나게 선명해요. 정말 선명해요. 우리 모니터가 FHD 화소분이 못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4K로 찍어서 올리면은 이거는 말도 못하게 선명한데요. 유튜브가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2019년 2019년 중반까지는 풀 HD까지 지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19년 이후부터 4K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스마트폰이 4K가 나오는 거예요. 카메라도 나오고. 그러니까 화면은 좋지만 오밀 그 더 많은 점을 더 많은 점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표현이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이거를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가 HD를 그냥 720이라고 부르고요. FHD를 1080이라고 불러요. 1080i, 1080p 그렇게 부르고요. 4K나 UHD를 2160p 그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휴대폰에 카메라를 세팅했을 때 4K라고 안 나오고 또는 UHD라고 안 나오고 또는 3840-2160이라고 안 나오고 2160p 그렇게 나와도 그건 FHD, UHD인 거예요. 이 QH A사에서 더 경쟁을 했다고 한다면 QHD 다음이 나와야 되는데 더 이상 화소 경쟁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미 여기서 그 카메라 크기와 화면 크기가 세팅이 됐기 때문에 이 이상의 경쟁 크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화소 전쟁으로 간 거죠. 화소 전쟁. 얼마나 더 많은 점을 찍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나온 게 여기서 보면 일단 HD 화소수를 계산하면 100만 개예요. HD. 그 다음에 풀 HD는 200만 개죠. QHD는 300만 개. 그 다음에 이 4K는 알다시피 앞자리가 풀 HD를 1로 잡아요. 1. 그리고 이건 2K라고 하고요. 이거는 4K라고 해요. 약 4,000개가 되기 때문에 4K라고 하는데 의미가 없죠. 이제는 그냥 UHD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이제 800만 개의 화소수를 넘어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이 아니죠. 작년에 삼성에서 어떤 TV가 나왔죠? 8K TV가 나왔죠. 8K TV의 화소수 한번 볼까요? 3,300만 개예요. 그러니까 800만 개, 1,000만 개, 2,000만 개도 아니고 바로 8천만 개로 띄워버렸어요. 배수로 띄워버리기 때문에 뭐 이거는 사람의 눈으로 유튜브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720p라고 나온 것도 충분히 선명해요. 텔레비전으로 보건 휴대폰은 더더욱 선명하고 휴대폰으로 480으로 봐도 그러니까 VGA 정도의 화소를 가지는 걸로 봐도 정말 깨끗해요. 그러니까 이 위에 상위 그레이드가 현재 편집자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풀 HD로 가는 거고요. 이거는 화면에 카메라의 사이즈에 감안한 거고 또 하나는 화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요. 데이터를 풀 HD에서는 1바이트만 전송하면 됐다고 한다면 4K에서는 4바이트를 전송해야 돼요. 그러면 전송하는 양이 많을수록 여러분 데이터 사용량이 많다는 거예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왜 유튜브가 4K를 지원하다가 레퍼런스를 4K로 지원하다가 FHD로 줄였냐면 4K 데이터 사용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유튜브에서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저장 공간도 부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도 자꾸 트래픽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FHD로 갔습니다. 지금도 가끔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은 480으로 다운돼서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유튜브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데이터 사용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부터 시퀀스는 우리는 풀 HD, 즉 휴대폰으로 촬영할 때는 1080p로 촬영하고 그 다음에 프리미어 프로를 활용할 때는 더 낮은
1920, 1080 이 숫자는 외워주세요. 로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영상 적용하기 전에 우리 시퀀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켤 건데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채팅창에 바로 채팅해 주세요. 이거 모르겠어요. 저거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고 바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시퀀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시퀀스는 전에 이게 굉장히 쉽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보시다시피 열어서 세팅할 건데 여러분 제 강의 화면을 뭐 모니터의 우측이나 좌측에 작은 화면으로 옮겨 놓으시고 지금 저와 함께 같이 프리미어 프로를 오픈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를 정하는 것은 도화지 크기를 정한다고 보면 돼요. 지금 우린 도화지 크기를 얼마한 크기로 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것인가를 설정해야 되니까요. 프리미어 프로를 오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프리미어 프로를 오픈시키면 이렇게 초기 화면이 뜨지요. 초기 화면이 뜨면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뉴 프로젝트 새로 시작하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뉴 프로젝트 뜨죠. 우리 전에 뭐 잊어버렸으리라고 생각해요. 실은 이거 연습 안 하면 잊어버리거든요. 친절히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는 두 개만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내가 이 영상 프로젝트 파일을 어디에다 위치시킬 것인가. 여러분들 C 드라이브에 여러분들 폴더 만들으라 그랬죠. 그래서 C 드라이브, 저는 D 드라이브에 항상 하니까 D 드라이브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영상, 완료된 영상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 프로젝트, 내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이름을 뭘로 할 것인가. 저는 이거를 테스트를 해볼게요. 테스트. 그래서 OK를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무것도 없는 영상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우리 이 세팅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만들어 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의 언어로 삼자, 같은 공간에 놔야 된다. 여기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윈도우 창 밑에 다 있으니까 윈도우 창을 활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잊지 말아 주세요. 그거는. 좋습니다. 윈도우 창을 활용하자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간단하게 할 테니까 살살 따라와 보세요. 훅훅 지나가면 정신이 없으니까 이 시퀀스를 보자. 세팅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에요. 위에 작업창에 시퀀스란 걸 눌러서 작업하거나 그 다음에 프로젝트 창의 우측 하단에 이 친구를 클릭하거나 컨트롤 N을 누르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특정 조건이 되면은 이게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이 메뉴가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축키를 사용하시거나 그 프로젝트 창에 이 접힌 종이를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 루트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위에 창을 보면 시퀀스라고 돼 있죠. 시퀀스를 눌러보면 보세요. 이 시퀀스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 회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측에 프로젝트 창이라고 그랬죠. 안 보이는데요. 얘를 조금 더 늘리면 우측에 나옵니다. 프로젝트 창에 접힌 정의 모양 뉴 아이템을 클릭을 하시면 시퀀스라고 나옵니다. 제일 위에 보이죠? 시퀀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뉴 시퀀스라고 떠요.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아니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컨트롤 N 키를 눌러주면 뉴 시퀀스라고 떠요. 지금 굉장히 그 헉헉 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 잠깐만요. 그래야 되는데. 예.
그거 타이핑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천천히 갈게요. 뉴 시퀀스가 뜨면은요, 여러분, 이 여러 가지 그 제작사들, 필름 제작사들이에요, 실은. 필름 제작사들에서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기본 설정들이 있어요. 그냥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보니까 1080i도 있고 1080p도 있죠? 이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P냐 I냐, 요거는 그, 그 저장 메이커에 따라 틀린 거예요. 여러분 P를 선택하시면 돼요. P24는 24프레임, 25는 25프레임, 30은 30프레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for editing Sony XDcam, 소니에서 만든 거네요. 그렇죠? XCD, AM, HD라는 거는 소니에서 만든 거고요. 타임 베이스가 29.97이에요. 30인데 요거가 왜 29.97이냐, 이 역학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요건 제가 설명을 못해요. 자세한 건 유튜브를 통해서 타임 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굉장히 상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사이즈라던가 프레임 레이트가 다 나와 있어요. 25 볼까요? 25프레임? 25프레임이라고 나왔죠? 예, 1080p. 이거 이쪽을 볼게요. 자, 60프레임을 볼게요. 얘는 30프레임이거든요. 30프레임, 여기 30프레임, 29.97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선택해줘도 상관없고요. 여기서 그냥 저는 처음에 무조건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거 아무거나 선택할게요. 그냥 얘로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건드리지 마세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요.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세팅으로 가면 여기 지금 시퀀스 프리셋에서 제가 ARRI의 하위를 선택했잖아요. 세팅으로 가면 ARRI 카메라라고 되어 있어요. 카메라 제조사에서 만든 기본 시퀀스들이나 뭐 캐논도 있네요.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에디팅 편집 모드에서 제일 위로 가시면은 커스텀이라고 있어요. 사용자라고 있어요. 한글로. 커스텀을 눌러주시고요. 타임 베이스를 30프레임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29.97로 해주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자세한 거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돼요. 30프레임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카메라 종류에 따라서 틀리고요. 필름 길이, 하여튼 틱 하는 그 아주 짧은 비트 수에 따라 틀린 거기 때문에 30이든지 29.97이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태로 세팅해 주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기준은 30프레임으로 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사이즈는 1920, 1080.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1920, 1080은 풀 HD 사이즈입니다. 이 숫자는 외워두세요. 외워두시면은 뭐든지 A4 용지가 기준이듯이 이걸 외워두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를 응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픽셀은 무조건 스퀘어 1.0 픽셀로 지정,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스퀘어 1.0 픽셀로 세팅을 하시고요. 더 이상 건드릴 거 없습니다. 오디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디오 48,000Hz라는 건 뭐냐면요, 옛날에는 아날로그 방식이었죠. 다이얼을 돌려서 쭉 저항을 이용한 거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거는 디지털 방식이에요. 점을 하나 톡톡톡톡 찍어 가는 방식이거든요. 계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1Hz에 48,000이라는 건 뭐냐면 1초에 48,000개의 점이 찍혀 있는, 도저히 사람 귀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CD 음질이라는 게 우리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게 44,100Hz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이 48,000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최고예요. 근데 이게 조합이 크면 클수록 데이터 소모량이 많이 소모가 돼요. 그래서 44,100으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굳이 44,800이어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프레임온이 MPG로 놓으시면 여러분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OK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혹시 이건 다 돼 있을 거긴 한데요. 컴포짓 인라이너 컬, 이 GPU를 사용한다라는 의미예요. GPU 그래픽 카드에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래픽 카드에 램을 사용해서
그래픽의 품질을 좋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체크를 해 주시고요. 세이브 프리셋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뭐가 뜰 거냐면은, 잠시만요. 그러면 이런 게 뜰 거예요. Save Sequence Preset. 이거는 제가 개인이 만든 거잖아요. 카메라 회사에서 한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제가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할 거예요. Full HD 30 FPS 30프레임 per second라는 얘기죠. 그리고 FHD니까 뭐 사이즈를 써주는 게 좋겠네요. 1920 언더바 1080 한간 띄고 30프레임.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뭐 내가 만든 FHD 해서 OK를 눌러줘 볼게요. 그러면 천천히 쪼쪼쪼 이제 여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일 어디 갔지? 화났나? 잠시만요. 어디 갔죠? 컨트롤 N. 어, 갑자기 뚝 사라졌다. 깜짝 놀랐네요. 예, 커스텀이라고 생깁니다. 제 밑에 커스텀 FHD 생긴 거요. 내가 만든 FHD라고 써 있죠. 그래서 제가 입력한 그 대표 제목과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이 써져 있는 거 보면 제가 만든 게 확실해요. 저는 이거를 가지고, 이거는 프리미어를 아무리 껐다 켰다 해도 제가 딜리트 프리셋을 누르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기본을 이걸로 놓고 OK를 누르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도화지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 시간에 시퀀스 있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이 얘기를 한 게 이 시퀀스가 별거 아닌 거라도 아예 처음에 영상을 안 배우고 시작했으면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시퀀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 시퀀스 만드는 루트는 이렇게 돼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퀀스 프리셋 들어가서 그 다음에 세팅 눌러주고 세이브 프리셋을 눌러주면 되는데 뭐 해야 될 게 에디팅 모드, 그 다음에 타임 베이스, 프레임 사이즈, 그 다음에 픽셀, 뭐 디스플레이 포맷은 제가 여기서 타임 베이스에서 누르면 자동으로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프리셋을 누르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말씀드린 모든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활용한 영상 제작을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채팅창에 드린 사진이 있죠. 예제로 동영상 3개, 동영상은 필름 모양이 있는 이게 다 동영상이에요. 이 중에서 아마 이거 하나 쓸 것 같긴 한데 일단 동영상 3개하고 사진 11장인데 이거는 안 쓸 거예요. 사진 10장에 대해서 한번 이거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퀀스 세팅 체크를 먼저 해보죠. 내 시퀀스가 1920, 1080에 30프레임 FPS에 가지고 있는지 조금 전에 설정을 했으니까 이거를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하는 방법은요. 상단의 메뉴줄에 가서 시퀀스를 눌러보면 돼요. 시퀀스를 눌러서 이제 아까는 활성화가 안 돼 있었는데 활성화가 돼 있죠. 시퀀스 세팅을 눌러보면은 시퀀스 세팅 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아까 에디팅 모드 뭐 커스텀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커스텀으로 만든 걸 적용시켰잖아요. 타임 베이스 30초로 되어 있고요. 프레임 사이즈 1920, 1080으로 되어 있고요. 스퀘어 픽셀 되어 있고요. 뭐 다른 거 건드릴 게 없죠. 아이프레임 only MPEG로 되어 있고요. 48000Hz로 되어 있고 뭐 그대로 건드릴 게 없으니까 캔슬 눌러줘도 되고 OK 눌러줘도 됩니다. 어디 보자. 혜림 오늘부터 강의를 듣게 돼서 그런데 혹시 사진 링크 오케이. 제가 그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말 맞는 것 같네 이 친구가 한 얘기. 제가 샘플을 하나 더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혜림 학생은 기본적으로 프리미어를 쓸 수 있나요? 채팅창에 한번 해주실래요? 아니요. 예. 큰일 났다. 예, 일단 잘 들어와 보세요.
어차피 한 번 안 하고 여러분 거의 프리미어 프로를 못 쓴다는 가정하에 반복적으로 계속 갈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시퀀스 세팅까지는 끝나셨죠? 다들. 자, 그러면 예제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예제가 강의 예제, 프로 예제, 자연 동영상 셋. 여러분들이 이제 쓰실, 일단 혹시 뭐 지금 못 받은 친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거는 여기에서 이제 또 뭐로 할 거냐면은 사진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할 건데요. 이게 영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진을 쭉 연결시켜서 차례대로 나오게 하는 건데, 프레임셋 스케일이나 유니폼 스케일, 그 다음에 사진 길이 조정, 그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전에 우리 시퀀스 세팅했죠? 봤죠? 이거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건드려야 될 건, 요거 모르겠으면 사진 찍어 두세요. 휴대폰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다들 헤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 휴대폰으로 찍었는데 왜 네모나게 나와요? 당연하죠. 네모나게 찍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영상을 만들 때는 어차피 유튜브 같은 데 올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튜브 같은 데 올릴 거기 때문에 지금 규격을 맞춰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시퀀스 세팅 들어가서 이거는 세팅해야 되는구나 하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영상 가고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참조하시고요. 먼저 받은 친한 친구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화면 전환 효과적인,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나 이제 다 할 수 있어, 딱 그게 되는 거예요. 한참 남았는데 그래도 이것만 해도 됩니다. 자, 영상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주 여러분 저기 뭐야, 받아보면 이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바로 들어올 건데, 여러분 영상 불러오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편한 방법 쓸게요. 사진의 첫 번째를 눌러주고 Shift 키 누른 다음에 마지막 사진 눌러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이 순서대로 사진을 놓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일 처음 되는 이 이파리를 끌고 와 주셔야 돼요. 복사 뜨죠? 복사 뜨죠? 딱 놓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뜹니다. 제가 지금 V2에 놨는데요. 다시 컨트롤 Z. 컨트롤 Z 하면 되돌리기예요. 굉장히 우리한테 마법의 키인 거죠. 컨트롤 Z 하면은 어디 갔니? 자, 다시 갑니다. 첫 번째 사진 찍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Shift 누르고 마지막 사진 찍고 첫 번째 사진을 눌러서 V1으로 딱 끌고 옵니다. 제일 앞쪽까지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밖으로 빼줄게요. 자, 첫 번째 사진이 나왔어요. 너무 얇아요. 우리 이거 파란 선을 인디케이터 또는 편집 기준선이라고 부른다고 배웠죠? 이게 너무 얇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확대시켜 주려면 이 아래에 있는 바를 쭉 왼쪽으로 옮겨 주시거나 키보드 위에 있는 더하기를 눌러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키보드 위에 있는 더하기를 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숫자는 뭘까요? 밝게 드렸죠? 시간이에요. 시간이고 여기에 있는 거는 이 사진의 총 상영 시간, 총 길이에요. 총 길이가 시간으로 나타났는데, 자, 여기서 우리 또 재밌는 얘기 한번 해봅시다. 20초겠죠? 20초. 자, 지금 인디케이터는 0초에 있고요. 이 인디케이터와 여기는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제 시간이 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간단한 문제 하나 내릴 테니까 우리 그 채팅창에서 맞춰보는 거를 하기로 해요. 시간의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채팅창에도 한번 써볼게요. 이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는 다 공개를 해주세요. 채팅은 다 공개를 해주셔야지. 가만히 있어봐. 이 친구한테만 얘가 이걸 왜 비공개로 보냈지? 모두에게. 예, 공개를 해주세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여기 이 시간에서 15라고 타이핑하면은 15는 몇 초일까요? 15라고 타이핑하면은 몇 초일까요? 자, 채팅 한번 해주세요. 내가 15라고 타이핑하면 과연 몇 초가 흐르는 걸까요? 영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초일 것 같아요. 아우, 답변 감사한데 틀렸어요. 이 영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란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시퀀스도 얘기해 주는 거고 타임 베이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5.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1. 전에 한번 슬쩍슬쩍 다 얘기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칸이 있는데요. 자, 세 번째 숫자는 1, 시간, 시, 2, 분, 3, 초, 중. 그런데 너무 답변이 없다. 자, 답변 한번 해볼게요. 자, 세 번째 숫자, 아까 말씀드렸죠? 1, 2, 3, 4. 이 세 번째 숫자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의 칸이 있는데요. 네 가지 칸 중에 이 세 번째 칸은 시, 분, 초 중 어느 것일까요? 자, 채팅해 주세요. 무슨 이거 아프리카 TV도 아니고 이거 뭐지? 굉장히 기분이 묘하네, 이거는. 야, 이번 기수 굉장히 묘하다, 정말. 오케이. 제가 일방적으로 진행할게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 이건 시, 분, 초, 프레임이에요. 아까 우리가 시퀀스에서 수진이 답변 줬는데 틀렸어요. 시퀀스 세팅 갔을 때 여러분 이 프레임을 모르고 또는 그 프레임 사이즈를 모르고 시퀀스를 모르고 영상을 만들면 개판돼요. 음악을 갖다 쓸 수도 없어요. BGM을 넣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게 30프레임이라고 그랬죠. 30프레임 per second인데 30프레임이라는 거는 초당 30장의 사진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영상이 아니고 사진이에요.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프레임 수는 24프레임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보통 60프레임으로도 만들기도 하는데 그럼 제작비가 엄청나게 날아가요. 그래서 보통 24프레임으로 만들고요. 특별한 거 아니면 뭐 다 그 룰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30프레임으로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15프레임이에요. 15프레임. 15프레임이면은 초당 30개가 아니고 초당 15개잖아요. 우린 30S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15fps는 0.5초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제 써놓고 하면 좀 이제가 이해가 되죠. 그러면 60fps는 60fps는 2초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준은 30으로 30진법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30진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해된 걸로 알고 있을게요. 우리가 지금 30진법 쓰는 거예요. 30진법. 이게 낫겠다. 30진법.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움직일 때 이 인디케이터를 움직일 때 이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는 0.5초의 위치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확대해 볼게요. 키보드 위에 플러스 표시를 눌러서 확대해 보면 시간이 나오죠. 자, 0.001로 가 있죠. 0.001로 15프레임. 이게 30인 거예요. 대충 6인데, 그러니까 1빵빵이죠. 1빵빵은 1초인 거예요. 1초에 반이니까 0.5초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인디케이터를, 또는 여러분, 뭐, 15초 위치에 15초 위치로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15 빵빵을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초 위치로 인디케이터로 가고 15초에 있는 사진 또는 컷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2초 위치로 가고 싶어요. 2빵빵 치면 되는 거예요. 뒤에는 프레임이에요. 앞에는 칠 필요 없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15를 치면은 15초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제일 끝에 있는 숫자인 거예요. 15빵빵을 친 게 아니고 15를 쳤기 때문에 15프레임, 즉 0.5초 위치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60을 치면 2초 위치로 하는 거죠. 30진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90을 치면 몇일까요? 네, 3초 위치를 가요. 그러면 90을 쳤는데 왜 3초예요? 30진법이니까. 그럼 여기서 120을 쳐봅시다. 120은 몇 초일까요? 막 빨리 생각해봐. 빨리. 120은 혼자 대답해봐. 어차피 나한테 얘기 안 해줄 거잖아, 이제. 답변 안 해줄 거잖아. 혼자 얘기해봐, 그냥. 120은 몇 초일까요? 아니야. 혼자 얘기하라고. 이제 포기하고 여러분 혼자 우리 스스로 혼자 노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게 재밌을 것 같아. 120은요, 한번 쳐보면 되죠. 1분 20초예요. 그러니까 100 이하로는요, 프레임수로 계산이 되고요. 100 이상이 넘어가면 초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120이면 4초가 맞는데 이건 30진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즉 여기서 120이라고 친다는 거는 120이라고 친 거예요. 99까지만 프레임으로 엄밀히 따지면 인지를 하는 거죠. 99프레임은 9는 3초 9프레임. 3 곱하기 30프레임은 90에다가 9프레임이니까 99는 3초 9프레임 쪽에 이 영상이 이거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시퀀스를 정하신 다음에 몇 프레임으로 놓을지도 중요하고요. 내가 몇 초 위치에서, 몇 프레임 위치에서 뭐를 어떻게 바꾸겠다.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뭔가 굉장히 길게 가 있어요. 길게 가 있죠. 이거를 다 보고 싶으면 제가 백스페이스 바 밑에 있는 돔 표시를 눌러라 그랬어요. 한번 눌러보세요. 돔 표시를 띡 눌렀더니 10장 맞나요? 둘, 넷, 여섯, 여덟, 10장의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진 하나하나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자, 혼자 대답하세요. 저한테 대답할 필요 없어. 야, 이거 마이크를 켜놓고 하면 재밌는데 혼자 대답하면은 혼자 사는 인생도 아니고 재미가 없지만 몇 초가 될까요? 알아봐는 방법은 인디케이터를 움직이는 방법이 있겠죠. 인디케이터를 한번 움직여 봅시다. 이렇게 하면 안 보이니까 또 그 자판 위에 글자 위에 있는 더하기 버튼 눌러서 잘 갖다 대보면 제 거는 사진 하나가 2초네요. 여러분 거는 몇 초예요? 요거 사람마다 틀릴 수 있으니까 요건 채팅 주세요. 4초. 오케이. 또 다른 사람 다를 수 있어요. 이거 체크하는 법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이거를 직접 하면서 이 질문을 먼저 해야겠구나. 여러분 혹시 제 PC가 조금 버벅거려요 그런 친구 있으면 손 한번 해주세요. 손. 채팅창에 손. 예. 없으면 없는 줄 알고 가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불러올 때 사람들마다 틀린 게 있어요. 지금 수진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20이 아니고 40으로 돼 있을 거예요. 사진의 길이를 조절해서 불러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 처음에.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할 거냐면은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에 가면은 제너럴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세요. 약간 이거는 불러오는데 살짝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이렇게 프리퍼런스가 있잖아요. 타임, 제일 밑에 있는, 밑에서 두 번째 타임라인을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스틸 이미지 디폴트 듀레이션을 2초로 2초 맞죠? 2초로 제가 세팅을 한 거예요. 이것을 프레임으로 세팅할 수도 있어요. 2초면은 뭐 60프레임으로 세팅하면 되는데 제가 항상 30프레임을 많이 쓰긴 하지만 30프레임으로 안 하고 60프레임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초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2초. 이해되셨나요? 이 두 개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에디트에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프리퍼런스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타임라인에 가셔가지고 Still Image Default Duration을 2초로 설정하신 다음에 OK를 누르면은 그 다음부터 사진을 불러오면은 사진 하나당 길이가 2초씩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으면 5초로 돼 있을 겁니다. 5초. 그리고 이 사진의 길이가 몇 초인지 보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사진을 클릭해서 컨트롤 R을 눌러보세요. 컨트롤 플러스 R을 누르면 스피드 듀레이션이라는 창이 떠요. 그러면 이 듀레이션, 이 사진 하나의 듀레이션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보여줘요. 2초짜리인 거예요. 오케이. 내가 모르고 얘를 뭐 다른 사진을 불러왔어요. 제일 끝에 거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몇 초짜리인지 모르잖아요. 마우스 왼쪽으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R을 누르면 나오겠죠. 스피드 듀레이션 6초 4프레임짜리 사진 길이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사진 길이를 이제 다 똑같이 만들고 싶어. 2초는 너무 짧고 6초는 너무 길고 3초로 한번 다 세팅해 볼게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우스로 이 사진들을 다 드래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해요. 그 다음에 컨트롤 R을 눌렀어요. 그러면 스피드하고 듀레이션이 뜨죠. 이 스피드는 나중에 사진, 영상일 때 나온 거고요. 이 사진일 땐 듀레이션 뿐이 안 나와요. 아까 3초는 뭐라고 타이핑하면 된다고 그랬죠? 90이라고 하거나 또는 300이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은 연습이니까 OK를 한번 눌러봅니다. OK. 여러분 어떻게 나왔어요? 뭐가 안 변한 것 같죠? 그런데 아까 제 제일 끝에 있던 얘는 길이가 변했어요. 컨트롤 R을 눌러볼까요? 3초로 변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왜 안 변했지? 먹어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그렇게 3초로 변했으면 리플 에딧을 눌러줘야 돼. 잔물결 삭제. 한글로는 잔물결 삭제라고 나와요. 리플 에딧을 누르고 OK를 눌러야 전체적으로 시프트 하면서 다시 하나만 있으니까 전체 300 누르고 리플 에딧 하면 시프트 되면서 이거 하나의 길이가 3초로 갑니다.